은지의 목에는 낡고 빛바랜 티타늄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목걸이의 작은 펜던트에는 견고한 나침반 모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어머니는 생전에 뛰어난 정보 분석가이자 전설적인 특수 요원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은지에게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은지에게 이 목걸이를 주며 이것은 너의 길을 밝혀줄 것이며 동시에 세상의 모든 혼돈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이 될 것이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을 뿐이었다. 은지는 가끔 목걸이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을 알아챘지만 그것은 그저 오래된 금속의 특성이라고 치부했다. 목걸이와 함께 은지의 가방 속에는 낡은 가죽 표지에 작은 수첩이 항상 들어있었다. 수첩 안에는 빼곡한 글씨와 복잡한 다이어그램들이 가득했다. 그것은 정보 분석, 전략 시뮬레이션,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심리적 대처법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마치 세계적인 정보 분석가가 작성한 듯한 내용이었지만 은지는 이 수첩의 존재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밤늦도록 이 수첩을 들여다보며 자신만의 이론을 정립하곤 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복잡한 정보 분석과 전략에 매료되는지, 그리고 왜 이런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어릴 적 어머니가 그에게 정보의 중요성과 강인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고, 그녀의 귀에는 그 이야기들이 마법처럼 들렸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은지에게 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숨어 살았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너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라. 약속해다오 라는 말을 남겼었다. 은지는 종종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늘 거대하고 위험한 정보의 미궁 속에 서 있었다. 그곳은 마치 세상의 모든 비밀과 혼돈이 응집되어 있는 듯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귓게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속삭였다. 진실, 빛, 그리고 너의 사명. 그 목소리는 그녀에게 깊은 사명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주기도 했다. 최근 언론은 서울 도심의 한 공원에서 발생한 연쇄 실종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젊은 여성들이었고 범인은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아 경찰은 속수무책이었다. 은지는 뉴스를 통해 이 사건을 접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라면 범인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의 다음 행보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남긴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다. 어느 날 저녁, 은지는 사건 현장 중 한 곳인 공원 주변을 지나가고 있었다.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범인이 남긴 미세한 흔적들이 보였다. 그때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관은 김민호 킴 민호 경사였다. 그는 젊고 건장한 체격을 가졌지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오만함과 재력 없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 그는 은지의 평범한 옷차림을 보자마자 그녀를 무시하기로 작정했다. 저런 사람이 감히 우리 현장에 비서나 심부름꾼 정도 되겠지. 어떤 용무로 오셨죠? 김민호 경사는 은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이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사건 현장을 보러 왔습니다. 정은지입니다. 은지는 침착하게 자신의 신분증을 내밀었다. 신분증에는 그녀의 이름과 함께 그녀의 직업이 프리랜서 분석가로 명시되어 있었다. 김민호 경사는 신분증을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런 신분증 하나 가지고 모두 중요한 사람 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이런 가짜 신분증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 같은 분이 무슨 분석가입니까?
돌아가십시오. 괜히 귀한 분들 시간 뺏지 말고요. 그는 은지를 무시하며 신분증을 대충 훑어본 후 테이블 위에 던지듯이 놓았다. 그는 은지가 자신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은지를 향해 조롱 섞인 미소를 지으며 주변 경찰관들에게 말했다. 여기 프리랜서 분석가라는데 노숙자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돌려보낼까요? 주변 경찰관들은 킬킬거리는 소리를 내며 김민호 경사의 말에 동조했다. 은지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애써 분노를 억눌렀다. 그녀의 목에 걸린 티타늄 목걸이가 희미하게 따뜻한 온기를 내뿜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유언이 귓게 맴도는 듯했다. 너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라.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제가 이 사건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김민호 경사는 은지의 단호한 태도에 더욱 불쾌감을 느꼈다.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어디 한번 보시죠. 내일 아침 9시 경찰서 대강당으로 오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재인지 제가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대를 했는지 깨닫게 해드리죠. 당신의 모든 허세는 사라질 겁니다. 그의 눈에는 아기가 번뜩였다. 그는 은지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이번 사건의 모든 공로를 자신이 차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은지의 평범했던 잠복 요원의 삶은 이렇게 잔혹하고도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능력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전사가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건 절박한 생존 싸움이자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는 길이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싸움이 그녀의 숨겨진 재능을 깨우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김민호 경사의 냉소적인 비웃음은 정은지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텅 빈 공원 현장 주변에 홀로 서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 창밖의 풍경은 해가 지고 밤이 되어 도시의 불빛으로 변해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그저 망신만 당하고 돌아가는 건 아닐까? 불안감과 함께 후회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는 자신의 평범한 외모와 잠복 요원이라는 비밀스러운 신분이 이런 거대한 사건 현장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가 현재 맡은 국제범죄 조직 수사의 중요성과 어머니의 명예가 자꾸만 뇌리를 스쳤다. 밤늦게 김민호 경사가 다시 현장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비열한 승리감이 어려 있었다. 그는 은지를 발견하고는 콧방귀를 뀌었다. 정은지 씨, 아직도 계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진작 포기하고 돌아갔을 줄 알았는데. 정말 끈질기시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시간 낭비는 이제 그만하시죠. 당신 같은 분이 우리 경찰의 수사를 돕는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내일 브리핑은 단순한 형식일 뿐이니 괜히 오셔서 망신당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허세는 사라질 겁니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은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자리에 굳게 섰다.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애써 참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언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은지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진정한 강함은 네 안에 있다. 네 안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라.
그리고 그녀의 목에 걸린 티타늄 목걸이가 희미하게 따뜻한 온기를 내뿜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영혼이 그녀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는 듯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사건은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제가 이 자리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겁니다. 연쇄 실종 사건의 진범을 밝혀내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김민호 경사는 은지의 단호한 태도에 더욱 불쾌감을 느꼈다.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어디 한번 보시죠. 내일 아침 9시 경찰서 대강당으로 오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재인지 제가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대를 했는지 깨닫게 해드리죠. 당신의 허세와 함께 당신의 모든 꿈은 사라질 겁니다. 그의 눈에는 아기가 번뜩였다. 그는 은지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이번 사건의 모든 공로를 자신이 차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은지는 휘청거리는 발걸음으로 현장을 나섰다.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몸을 감쌌다. 그녀의 마음은 절망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김민호 경사의 조롱과 위협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정말로 이대로 무너져야 하는 걸까? 그녀의 눈앞은 캄캄했다. 평범했던 잠복 요원의 삶은 김민호 경사의 조롱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내일의 브리핑은 그녀의 삶을 건 마지막 싸움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곧장 책상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가 밤낮으로 연구했던 정보 분석 이론과 복잡한 범죄 패턴 분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수첩 속의 다이어그램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연쇄 실종 사건의 범행 패턴, 현장의 미세한 흔적, 그리고 범인의 심리적 약점이 복잡한 숫자들과 흐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특별한 능력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유품인 목걸이와 수첩, 그리고 그녀의 꿈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목에 걸린 티타늄 목걸이가 희미하게 따뜻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수첩을 비추자 그녀의 눈에는 수첩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선들과 연결고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정보에 영혼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연쇄 실종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범인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며 그의 숨겨진 아지트와 다음 행동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갔다. 그녀의 눈에는 김민호 경사의 비리, 그리고 그가 범인과 은밀히 접촉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그녀는 밤늦도록 브리핑에서 발표할 내용을 준비했다. 그녀는 연쇄 실종 사건의 진범을 밝히고 김민호 경사의 비리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할 예정이었다. 특히 그녀는 김민호 경사가 무시했던 자신의 평범한 외모를 역이용하여 그를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그녀는 피곤을 느낄 새도 없었다. 이 브리핑은 그녀의 재능을 증명하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이유를 찾는 과정이었고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진실과 자신이 해야 할 일만이 존재했다. 새벽녘, 은지는 잠시 준비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터오르는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브리핑이 그녀의 숨겨진 재능을 깨우고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자신을 비웃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지혜로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이렇게 비장하고도 찬란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경찰서 대강당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연쇄 실종사건 브리핑이 열리는 자리였다. 기자들과 경찰 관계자들, 그리고 FBI 요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다. 강당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실종자들의 사진과 함께 사건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번개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은지는 낡은 옷차림으로 강당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이때 김민호 경사는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연단에 섰다. 그는 사건 담당 경찰관 자격으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호 경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서울 도심 연쇄 실종 사건의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극악무도한 범죄로 판단되며 저희 경찰은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완벽하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그는 마치 모든 공로를 자신이 차지하려는 듯 거만하게 행동했다. 그는 브리핑 내내 수사 자료와 전문가 분석을 강조하며 사건 해결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브리핑이 거의 끝나갈 무렵 김민호 경사는 스크린에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미세한 흔적 사진을 띄우며 말했다. 보십시오. 여기 명확한 범인의 흔적이 있습니다. 모든 증거는 범인이 우리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사건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은지를 흘끗 보았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내까짓게 뭘 안다고 감히 끼어들어. 결국 모든 건 나의 계획대로 될 거야. 그 순간 은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몸은 지난밤의 피로로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티타늄 목걸이가 희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잠시만요, 경사님. 은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정성은 웅성거리던 강당을 침묵시켰다. 저는 김민호 경사님의 말씀에 몇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호 경사는 어이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감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당장 앉으시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분노와 함께 그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강당 안에 다른 경찰관들도 김민호 경사의 편을 들며 웅성거렸다. 저 프리랜서 분석가가 감히 김 경사님께 대들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김민호 경사의 비웃음이 은지의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은지의 몸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솟구쳐 올랐다. 그녀의 티타늄 목걸이가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사건 현장 사진에서 희미한 빛의 잔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사진 속에 숨겨진 조작이나 은폐의 흔적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에만 보이는 진실의 표식이었다. 경사님, 이 흔적 사진은 조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범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활하고 당신들은 그에게 노란하고 있습니다. 은지는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흔적 사진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그녀의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스크린에 닿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얼룩과 지워진 흔적들이 푸른 빛으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곳에는 범인이 의도적으로 남긴 위장 흔적과 당신이 고의적으로 삭제한 CCTV 영상의 복구 흔적이 있습니다. 진범은 당신이 생각하는 범인이 아니며 그는 당신의 눈앞에서 당신의 수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김민호 경사가 실종사건 현장에서 증거를 조작하는 생생한 영상과 함께 그가 블랙 섀도우 조직원과 은밀히 만나 금품을 주고받는 모습, 그리고 경찰청 고위 관계자와 은밀히 접촉하여 무언가를 주고받는 모습까지 투명하게 드러났다. 은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연쇄 실종 사건의 진범의 실체, 김민호 경사의 비리, 그리고 경찰청장의 뇌물, 수수 정황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모든 데이터는 물 흐르듯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경찰청장과 김 경사의 모든 음모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전문 프로파일러의 브리핑보다 훨씬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이것은 말도 안 돼. 김민호 경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다. 저건 조작이야. 사기라고 당장 꺼라. 그러나 은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강당 벽면에 설치된 모든 전광판과 디지털 패널로 확장시켰다. 그러자 강당 전체가 은지가 투영하는 진실의 빛으로 가득 찼다. 모든 패널에는 경찰청장과 김민호 경사의 음모가 담긴 데이터와 증거들이 동시에 나타났다. 김민호 경사가 블랙 섀도우 조직원과 은밀히 접촉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모습, 경찰청장이 연쇄 실종 사건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계획,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국제범죄 조직과 은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투영되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경찰청장과 김민호 경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몸이 굳어버렸다. 그들의 눈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모든 추악한 진실들이 백일에 드러난 것이다.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강당 내 분위기는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웅성거리던 소리는 완전히 멈췄고 모든 이들은 은지가 보여준 기적 같은 광경에 압도되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의 눈빛은 경외감과 함께 분노로 타올랐다. 말도 안 돼. 저 프리랜서 분석가가 진짜 천재 프로파일러였어. 경찰청장하고 김 경사가 저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당장 체포해라. 연쇄 실종 사건이 단순한 게 아니었어. 내부의 적이 더 위험했잖아. 환호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은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그를 믿어주고 지지했던 동료 정보 분석가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 순간 미리 잠복해 있던 FBI 요원들과 군 검찰 수사관들이 강당으로 들이닥쳤고 경찰청장과 김민호 경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강당에 메아리쳤다. 그들의 탐욕과 거짓은 결국 그들 자신을 집어삼켰다. 경찰청 대강당에서의 충격적인 폭로 이후 정은지를 둘러싼 상황은 급변했다. 언론은 더 이상 그녀를 평범한 프리랜서 분석가로 취급하지 않았다. 대신 정보 분석의 여왕, 진실을 밝히는 영웅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대중의 시선은 호기심과 함께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 모든 관심은 동시에 은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다. 경찰청장 Chief of Police. 이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를 은지에 대한 증오와 두려움이 채웠다. 그는 은지의 능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저 여자는 뭔가 위험해. 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어. 경찰청장은 자신의 변호사들을 동원하여 은지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그녀의 능력을 사기 또는 정신병으로 몰아갈 것을 지시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은지를 관심병 환자, 조작 전문가로 둔갑시키려 했다. 그의 소나귀에는 여전히 재력과 권력이 있었다. 김민호 민호 경사는 지난 브리핑에서의 망신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는 은지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경찰청장과 손을 잡고 은지를 제거할 음모를 꾸몄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경찰 내부에서 은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그녀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은지의 집 주변에 부하들을 배치하여 그녀를 감시하고 위협하며 그녀가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막았다. 너 따위가 감히 우리를 건드려 당장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장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은지를 공포에 질리게 했다. 은지를 처음부터 은밀히 지지했던 FBI의 최윤호 초이 윤호 국장은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경찰청장의 강력한 압력과 FBI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웠다. 그는 은밀히 은지를 지원할 방법을 모색했지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었다. 그는 은지가 홀로 이 모든 압력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결국 경찰청장은 은지에게 궁극의 시험을 내렸다. 연쇄 실종 사건의 진범을 24시간 내에 확실히 검거하고 동시에 경찰 내부의 비리까지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것은 사실상 은지에게 내려진 마지막 통첩이었다. 24시간입니다. 정은지 씨, 24시간 안에 연쇄 실종 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경찰 내부의 비리를 밝혀낼 증거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허황된 망상으로 간주될 것이며 당신은 공권력 방해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경찰청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 최후 통첩이 은지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은지는 침묵했다. 24시간 안에 연쇄 실종 사건의 진범을 잡고 동시에 경찰 내부의 비리까지 파헤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게다가 그들은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숨겼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전화는 감청당했고 그녀의 아파트 주변에는 수상한 차량들이 배회했다. 그녀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끊겼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주변은 온통 고독과 압박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밤늦도록 낡은 수첩을 펼쳐들고 사건 관련 자료들을 분석했다. 그녀의 목에 걸린 티타늄 목걸이는 희미하게 빛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답답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 거대한 압박감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지만 수첩이 없으니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녀는 외로운 싸움이었다. 그녀는 문득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자신에게 남겼던 말을 떠올렸다. 네 안에는 세상을 움직일 지혜가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진정으로 그 힘을 사용하려면 너만의 빛을 찾아야 한다. 빛이라니 대체 무슨 빛을 말하는 걸까? 수첩 없이도 그 빛을 찾을 수 있을까? 은지는 혼란스러웠다. 은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아파트를 나섰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다. 그녀는 익숙하게 밤거리를 걷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이 들어왔다. 그 카메라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눈처럼 도시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티타늄 목걸이가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CCTV 카메라들을 비추자 그녀의 눈에는 카메라 속에 기록된 미세한 데이터 흔적이 보였다. 그것은 경찰청장과 김민호 경사가 블랙 섀도우 조직과 은밀히 접촉했던 장면, 그들이 뇌물을 주고받았던 모습, 그리고 블랙 섀도우의 다음 작전 계획이 담긴 은밀한 대화까지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진실의 잔상이었다. 그녀의 능력은 단순한 분석을 넘어 시각적으로 과거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고 있었다. 은지는 그제야 빛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의 목걸이에서 나오는 빛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을 넘어 진실을 투영하는 빛차원이었다. 그녀는 그 빛을 통해 경찰청장과 김민호 경사의 모든 음모를 폭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파손된 서류나 조작된 전산망이 아닌 눈앞에 펼쳐지는 시각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경찰청장이 의도적으로 숨긴 비자금 흐름, 그의 다음 불법 사업 계획, 그리고 김민호 경사가 불법적으로 정보를 충찹 위하 뇌물을 받았다는 단서들을 시각화할 방법을 고민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범죄 심리 모델과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결합되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녀는 도시의 모든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신의 분석을 현실에 투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검찰 수사실의 대형 스크린, 그리고 도시의 모든 전광판까지도 그녀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다. 밤은 깊어졌고 은지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브리핑이 열릴 검찰청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전장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유언, 그리고 그 안에 잠재된 특별한 능력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새벽녘, 은지는 소박한 옷차림으로 검찰청 문을 열고 들어섰다. 검찰 관계자들과 경찰청장, 그리고 김민호 경사의 변호인단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은지를 향해 있었다. 김민호 경사의 눈에는 승리감과 함께 조롱이 담겨 있었다. 경찰청장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희미한 기대가 교차했다. 은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그녀는 모든 편견 앞에서 진실의 빛을 밝혀내야만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경찰청 대강당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경찰청장은 냉담한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하며 은지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정은지 씨, 이제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연쇄 실종 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경찰 내부의 비리까지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오셨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주장이 허황된 망상으로 간주될 것이며 모든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함께 조롱이 가득했다. 김민호 경사 또한 흡족한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보며 비웃었다. 숨막히는 순간 은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티타늄 목걸이가 희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연단 중앙의 마이크를 잡았다. 경찰청장님, 그리고 김민호 경사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저는 오늘 연쇄 실종 사건의 진범과 그 배후
그리고 당신들의 모든 비리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김민호 경사가 코웃음을 쳤다. 여전히 허황된 망상만 늘어놓는군. 증거 없는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장 앉으시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어. 증거는 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눈에도 보일 것입니다. 은지는 단호하게 외쳤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티타늄 목걸이를 높이 들었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푸른빛이 강당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향했다. 찌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스크린에서 미세한 스파크가 튀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스크린 위의 복잡한 데이터와 범죄 현장의 잔상들이 3D 홀로그램처럼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은지의 티타늄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마치 살아있는 에너지처럼 숫자와 이미지들을 엮어냈고, 은지의 목소리에 맞춰 그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시각화되었다. 은지는 스크린에 떠오른 복잡한 범죄 패턴, 그래프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김민호 경사님, 당신은 연쇄 실종 사건의 진범과 은밀히 접촉하여 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님, 당신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경사를 비호하며 연쇄 실종 사건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 모든 증거를 보여줍니다. 스크린에는 연쇄 실종 사건의 진범이 피해자들을 납치하는 생생한 영상과 함께 김민호 경사가 범인과 은밀히 만나 금품을 주고받는 모습, 경찰청장이 김경세에게 지시를 내리며 사건을 은폐하려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비자금 내역까지 투명하게 드러났다. 은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연쇄 실종 사건의 진범의 실체, 김경사의 모든 비리 행위, 그리고 그가 부패한 경찰 관계자들과의 불법적인 거래, 정황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모든 데이터는 물 흐르듯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경찰청장과 김경사의 모든 음모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전문 프로파일러의 브리핑보다 훨씬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이것은 말도 안 돼. 김민호 경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었다. 저건 조작이야 사기라고 당장 꺼라. 그러나 은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을 강당 벽면에 설치된 모든 전광판과 디지털 패널로 확장시켰다. 그러자 강당 전체가 은지가 투영하는 진실의 빛으로 가득 찼다. 모든 패널에는 경찰청장과 김민호 경사의 음모가 담긴 데이터와 증거들이 동시에 나타났다. 김민호 경사가 범인과 은밀히 만나 금품을 주고받는 모습, 경찰청장이 연쇄 실종 사건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계획,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국제범죄 조직과 은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투영되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경찰청장과 김민호 경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몸이 굳어버렸다. 그들의 눈은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모든 추악한 진실들이 백일에 드러난 것이다.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강당 내 분위기는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찼다. 웅성거리던 소리는 완전히 멈췄고, 모든 이들은 은지가 보여준 기적 같은 광경에 압도되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의 눈빛은 경외감과 함께 분노로 타올랐다. 말도 안 돼. 저 프리랜서 분석가가 진짜 천재 프로파일러였어. 경찰청장하고 김경사가 저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당장 체포해라.
연쇄 실종 사건이 단순한 게 아니었어. 내부의 적이 더 위험했잖아. 환호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 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은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그를 믿어주고 지지했던 동료 정보 분석가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 순간 미리 잠복해 있던 FBI 요원들과 군 검찰 수사관들이 강당으로 들이닥쳤고 경찰청장과 김민호 경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강당에 메아리 쳤다. 그들의 탐욕과 거짓은 결국 그들 자신을 집어삼켰다. 경찰청 대강당에서의 극적인 폭로 이후 정은지의 삶은 경랑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평온을 찾았다. 경찰청장과 그를 비호하던 김민호 경사는 모든 권력을 잃고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탐욕과 부패는 만천에 드러났고 경찰 조직 내에 고질적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연쇄 실종 사건의 진범 또한 은지가 제공한 결정적인 정보와 치밀한 분석 덕분에 검거되었다. 국제범죄 조직과의 연관성까지 밝혀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경찰청장의 몰락은 은지의 빛나는 통찰력과 대비되며 더욱 극적으로 비춰졌다. 은지를 처음부터 은밀히 지지했던 FBI의 최윤호 초이 유은호 국장은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는 경찰청장의 압력으로 은지를 돕지 못했던 지난날을 후회하며 이제는 은지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정은지 씨,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당신이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만들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우리 FBI와 한국경찰청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은지를 향한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최윤호 국장은 은지가 보여준 용기와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녀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은지는 FBI 본부로 소환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잠복 요원이라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FBI 국장은 그녀를 국제범죄 분석 및 심리 프로파일링 부서의 신임 국장으로 임명했다. 정은지 씨, 당신의 능력은 범죄 수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이끄는 부서는 앞으로 FBI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비범한 재능을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녀의 취임은 FBI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인사로 기록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 수사기관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녀의 새로운 지위와 역할은 그녀가 과거에 받았던 모든 무시와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은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워싱턴 D.C.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티타늄 목걸이를 집어들고 가만히 어루만졌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온기는 어머니의 존재를 느끼게 했다. 엄마, 제가 해냈습니다. 엄마가 주신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언인 지혜만이 빛을 발한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의 능력을 오직 선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호 경사를 비호했던 경찰관들은 은지의 활약과 진실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 그들은 은지에게 직접 찾아와 사과했고 은지는 그들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이제 은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들이 되어 FBI와 경찰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최윤호 국장은 은지의 가장 든든한 멘토이자 동료가 되어주었다. 그는 은지가 국장으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제 은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직업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 있었다. 은지야, 너의 분석은 이제 단순한 데이터 해독을 넘어섰어. 사람들의 삶을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고 있단다. 최윤호 국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은지는 미소 지었다. 국장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남겨주신 선물 덕분이고요. 저는 이제 제 힘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요. 그녀의 목걸이는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이자 그녀의 사명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다. 그것은 과거의 무지하고 불안했던 평온과는 달랐다. 모든 역경과 편견을 이겨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힘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 진정한 평화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이나 편견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삶에 두 번째 봄은 이렇게 찬란하게 만개하고 있었다. 5년 후 정은지는 더 이상 평범한 프리랜서 분석가나 신참 국장이라는 꼬리표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전 세계 수사기관과 학계가 주목하는 범죄 심리학 분야의 권위자이자 정의를 밝히는 선구자로 우뚝 섰다. 그녀가 이끄는 FBI 국제범죄분석 및 심리 프로파일링 부서는 복잡한 미제 사건 해결에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국제범죄 조직 소탕 작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 은지의 리더십은 단순히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에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은지는 자신의 성공을 개인적인 영광으로만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젊은 인재들을 위해 진실의 나침반 재단 Compass of Truth Foundation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그녀의 목걸이 속 나침반 문양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정보 분석 분야의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 가족들에게 심리치료와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올바른 길을 안내했다. 그녀는 매년 국내외 유수대학과 사법기관에서 초청 강연을 했다. 강단에 선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나침반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젊은 인재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강연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은지의 어머니가 남긴 낡은 티타늄 목걸이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옷 속에 숨겨진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사무실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목걸이를 집어들고 잠시 명상하듯 눈을 감았다. 그에게 목걸이는 어머니의 가르침과 자신의 초심을 잊지 않게 하는 소중한 존재였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를 신뢰했던 최윤호 국장과 그를 믿고 따랐던 경찰관들이 든든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했다. 최윤호 국장은 은퇴 후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서 은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경찰관들은 재단의 실무를 담당하며 은지의 비전을 함께 실현했다. 그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가진 파트너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은지는 특별한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의 작은 공원을 찾았다. 그곳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꿈을 키웠던 곳이자 그녀의 어머니가 학생들을 가르쳤던 곳이기도 했다. 공원은 은지와 진실의 나침반 재단의 후원으로 새롭게 리모델링되어
평화와 지혜의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재개관하게 되었다. 그날은 진실의 나침반 재단이 주최하는 범죄 예방 및 심리치유 캠페인의 발대식이 열리는 날이기도 했다. 행사가 시작되고 은지는 연단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진심과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5년 전 저는 이곳에서 저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내면에 숨겨진 지혜의 빛과 어머니의 유언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진실의 나침반 재단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캠페인 참가자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재단 후원자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은지는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와 자신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짓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녀는 또한 캠페인에 참여한 그가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범죄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따뜻한 격려를 건넸다. 그들의 눈에는 은지를 향한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마지막 이미지해 진력. 은지는 평화와 지혜의 공원의 가장 높은 언덕에 홀로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해맑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린 티타늄 목걸이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나침반 문양은 달빛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빛났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과거의 초라함이나 고독이 아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신을 찾은 사람의 평온하고 확신에 찬 미소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잠복 요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리더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존재였다. 한 줄기 따뜻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마치 어머니의 영혼이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과 정의가 만들어낼 끝없이 펼쳐질 아름다운 두 번째 봄은 아야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평범한 여성이 자신의 숨겨진 재능과 지혜를 발견하고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우며 세상에 공정함과 희망을 선사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시련이 우리 안에 잠재된 가장 큰 힘을 깨우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은지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감상을 남겨주세요. 정은지 국장님께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지혜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력을 발휘하여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번화가 강남.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현란한 불빛 아래 낡고 초라한 옥탑방에 정은지, 중은지는 그림자처럼 존재했다. 30살의 그녀는 겉모습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편안한 청바지에 티셔츠, 그리고 낡은 점퍼가 그녀의 전부였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과 걸맞지 않게 과묵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비춰지곤 했다. 그녀의 작은 원룸에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고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그녀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녀는
홀로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응시했다. 밤늦도록 불밝힌 도시의 빌딩들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늘 어딘가 슬픔을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복잡한 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을 지녔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으로 비춰질 뿐이었다. 은지의 일상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한국 지부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잠복 요원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거대 국제 범죄 조직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이었기에 그녀의 삶은 늘 위장과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었다. 그녀의 수입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매달 익명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단체에 기부금을 보냈다. 특히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치료센터를 찾아가 직접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주말이면 그녀는 작은 위장으로 신분을 숨긴 채 동네의 낡은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곤 했다. 어느 날 그녀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의 손에는 동전 몇 개만이 들려 있었다. 은지는 망설임 없이 노인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두툼한 지폐를 건넸다. 노인은 그녀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눈물을 글썽겼지만 은지는 그저 흐뭇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녀의 선행은 늘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졌다.